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교육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가 있는 교육 공감입니다. 학교 선생님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가 함께 만나 교육, 배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교육 공동체로서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 또 함께하는 시간, 우리 교육에 관한 담백한 이야기가 있는 시간, 교육 공감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원 공동체 라디오 DJ이자 선행초 학부모 박은영입니다. 오늘도 교육공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이야기 나눠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빼꼼쌤 백병부입니다.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깨비쌤 선행초등학교 교장 정혜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또 이야기 나누면서 근황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우리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는 요즘이 아주 보기 드물게 달리기 좋은 계절이에요. 그러니까 5월, 6월이 사실은 좀 더워지는 계절이기는 한데 네.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선선하고 습기도 없어서 굉장히 쾌적하고 그런 날씨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앞에 서우천이라고 조그만 개천이 있는데 그 서우천 따라서 아침에 달리기를 하면 아주 기분이 좋고 또 뭐 날씨가 좋으니까 달리기 하러 또 걸으러 나오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마주치면서 이제 서로 아는 얼굴들이 많아지니까 서로 눈인사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게 요즘 요 시기에 누릴 수 있는 아주 작은 소소한 행복인 것 같아요. 네. 되게 그게 루틴처럼 매일 뛴다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피곤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뛰고 나면 졸릴 것 같은데. 그 시기를 극복하면. 그래요? 넘어가야 돼요? 네. 그러고 출근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저는 출근할 때 걸어오는데 네. 매일 같은 장갑을 끼고 그 효원공원을 걸어. 같은 장갑이요? 장갑을 끼고 운동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거기서. 네. 오늘은 걸어오면서 저분이 제일 부럽다. 저분 출근하는 길이 아니고 계속 운동하시는. 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깨비쌤 어떻게 지내세요? 네, 저는 여전히 바빴고요. 뭐 자치회, 학생자치회나 학부모 행사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이제 학년별로 체험학습도 떠나고 오늘 같은 경우는 4학년은 생존 수영, 4학년은 마을 우시장천 탐방한다고. 우시장까지 걸어갔어요? 네, 거기를 걸어갔다가 왔고 와. 3학년 두 반은 생존 수업 갔다 왔고 2학년이 이제 마을 탐방이어서 지난주에 여기 권선 아파트 돌고 오늘은 시장 가가지고 뭘 사왔어요. 권선시장. 그러니까 오늘 새 학년이 나가서 다 나가는 왔다 갔다 했죠. 그런 게 좀 바빠지고 또 저학년 아이들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뭐 그런 화해나 중재도 좀 바쁘게 됐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제 5월 달 이제 지나가고 6월이 이제 되니까 뭐 우리가 1년 중에 되게 뭔가를 분주히 할 수 있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저도 6월을 이제 앞두고 그동안 지저분했던 창문을 닦았어요. 그래서 저층이라 보이는 나무 뷰를 그게 좋아서 저층에 살았는데 이게 이렇게 새카맣게 뿌여오면 걔가 안 닦이거든요. 그거를 날 잡아서 하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되는데 제가 일부러 날을 잡아서 예쁜 창을 만들었습니다. 창문 청소는 어떻게 하셔요? 바깥에 닦기가 어렵죠. 그게 도구가 있어요. 도구. 제가 여러 도구를 사봤는데 이번에 새로 산 도구 괜찮더라고요. 이게 자석처럼 붙는데 면적이 넓어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손으로 하는. 네, 같이. 그게 제가 그 전기로 이렇게 하는 진공 청소기 있다 봤는데 그거의 단점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게 좀 두꺼워서 통과 못하는 벽들이 있대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구입한 거는 얇고 손으로 해야 되지만 빠른 시간에 도구의 힘이 필요해요. 도구 그게 안 싸더라고. 근데 도구를 쓰니까 제가 그게 아니었으면 청소할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조그만 거 사봐서 해봤는데 괜찮 안 되고 이번에 산 도구 괜찮더라고요. 저는 로봇 창문 청소기를 샀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저도 그거를 많이 후기 엄청 봤거든요. 괜찮아요?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 창문 청소를 아파트에서 단지에서 해주면 모를까. 맞아요. 개인이 하기는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저희는 또 오늘 21층인데 그걸 어떻게 해요? 맞아요. 근데 큰맘 먹고 로봇 창문 청소기를 샀는데 주말마다 개를 부려먹어요. 여러 번 하세요. 좋네요. 재밌어요.
걔가 이렇게 청소하는 거 보면 엉덩이를 실룩실룩하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되게 재밌어요. 왔다 갔다.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되게 진짜요? 재밌습니다. 네. 15년 동안 창문 청소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보통 안 하죠. 보통 안 하는데 확실히 다르긴 하면 달라요. 네. 근데 보이는 저도 뷰가 달라지니까. 만약에 제가 3층인데 3층이 아니었으면 저걸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층이니까 조금 이렇게 밖으로 나가도 덜 위험하니까 저 이렇게 나가서 붙이는 거 했거든요. 네, 근데 진짜 선생님 도전해 보세요. 창문 세상이 달라져요. 안 돼요? 세상이 달라져요. 진짜 괜찮아요. 네. 역시 우리 빼꼼스는 부지런하셔가지고 창문까지 아침에는 달리기를 하고 주말에는 로봇 청소기 돌리는 로봇한테 시키면 돼요.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우리 창가 예쁜 창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악뮤의 초록 창가 들으면서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볼 건데요. 이야기 나눌 코너는 정혜순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교 이야기에서 초등학교 현장에서 어떠한 사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오늘 사교육 주제로 얘기 나눠주십니다. 두 번째 코너 우리 교육 이야기에서는 사교육을 어떻게 봐야 하나 우리 빼꼼쌤 백병부 교육연구위원님께서 이야기 나눠주십니다. 마지막 코너 우리 아이 이야기에서는 학부모님 고민들 나누겠습니다. 창가 얘기 많이 했으니까 악뮤의 초록 창가 들으면서 교육공감 시작합니다. 첫 번째 코너 문을 열었어요. 우리 학교 이야기 문을 열었는데 깨비쌤 오늘 이야기 나눌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사교육이어가지고 예, 이야기 문 열어주시죠. 네. 네, 사교육하면 이제 선행에서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5학년 담임할 때였는데 이제 상담 주간이 돼서 아이들한테 큰 아이들이니까 부모님께 직접 말하지 못하는 고민 같은 거 있으면 말해. 내가 잘 전달할게. 그랬더니 아이들이 와서 학원이 너무 많아요. 한두 개만 줄여달라고 말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알겠어. 뭐 그 정도야. 이러고 자신있게 대답했다가 그 다음날 그 아이한테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졌어 내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단호하시게 이거는 이래서 다녀야 합니다. 저거는 저래서 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완패를 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뭐 당연스럽게 하지만 초등학교에는 좀 아이들의 이 놀이의 삶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수요일이 학교는 제일 수업이 짧게 해가지고 제일 즐거운 날이어야 하는데 네. 빨리 끝나니까 학원은 제일 많아요. 그래서 3, 4학년만 돼도 학원이 3개 수요일 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수요일을 싫어해서 저도 그것도 되게 의외였거든요. 네. 놀 시간이 없고 네. 학원. 그리고 5학년, 6학년만 돼도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놀 시간도 없고 사람도 네. 없고 놀 친구도 맞아요. 없고. 이게 학원을 다 이렇게 몰려서 가니까 애들이 밖에 친구들이 없어서 학원 가면 친구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하기도 가는 해요. 친구들도 있어요. 네, 친구 따라서 학원을 다니고 또 학원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아이들이 다니는 게 뭐 예체능은 학원 공부하는 건 학원이고 그건 아닌 건 노는 거 아니야. 하지만 애들은 다 모두 다 학원, 방과후도 학원,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네. 그 선행에서는 혹시 아이들 사교육 어떤 사교육을 얼마만큼 받나 이렇게 뭐 조사 같은 거를 주기적으로 하거나 그렇게 하시나요? 그 보통은 이제 요새는 최근에는 작년엔 근데 한번 해봤는데 몇 개를 하나요? 몇 개? 부모님들한테 7, 8개 많아요. 7, 8개요? 네, 7, 8개도 뭐 이렇게 되게 많지? 많고 5개 이상이 제일 많았는데 5개, 6개가 제일 많았는데 이제 물론 여기에 뭐 태권도, 피아노 이런 것들이 예체능이 한 2, 3개씩 끼어 있죠. 그리고 실제로 뭐. 들어가 보면 교실에서 아이들을 만나보면 3학년 때 학원이 확 늘더라고요. 1, 2학년 때 영어가 시작해서 그런가? 영어하고 수학을 다니기 시작해요. 아. 그래서 3학년부터 학원 스케줄 이 공부학원 스케줄이 빡빡하고 1, 2학년은 그래도 예체능 중심으로 뭐 축구 클럽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고학년이 되면 부모님들 다 느끼시겠지만 이제 집에서 아이들도 놀 친구도 없지만 빨리 집에 와서 이렇게 늘어져서 자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뗄 수가 없으니까 스마트폰을 쥐고 게임하거나 이런 게 꼴 보기 싫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서 학원을 가면 하겠거니 하고 네, 그 누워있진 않았겠지. 위로를 삼고 나도 위로를 받고 뭔가 배우는 건 없지만 시간을 거기서 보내고 있어서 그러니까 아마 뭐 중고등학교는 입시니까 좀 덜해도 초등은 공부하는 게 아이의 학습에 꼭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하실 것 같거든요. 그쵸, 맞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공부를 잘해 이런 생각들은 별로 안 하실 건데. 맞벌이를 하고 계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저학년 학생들이 너무 학교가 일찍 끝나니까 그거를 이렇게 뒷시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보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초등학교 사교육은 사실 돌봄 기능이 반이긴 네, 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태권도를 많이 보내는 이유가 태권도가 돌봄을 정말 데리고도 오고 그렇죠. 끝나고 데려다주고 많이 해줘요. 아니, 놀이도 일주일에 한 번 해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태권도 학원을 오히려 공교육의 영역으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돌봄을 거기로 돌봄을 전담시키면 훨씬 더 잘하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생각도 가끔 해요. 거기처럼 잘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제가 이 동네는 아닌데 다른 동네인데 태권도 학원인데 영어도 가르쳐주고 수학도 가르쳐주고 전인교육이네. 네, 건물 전체에 같이 제가 들어왔다가 딱 이제 저녁 식사 직전에 딱 선생님이 데려다 주는 거예요. 인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니까요. 근데 1학년 우리 학교도 이제 1학년 이번에 1학년 좀 덜한데 1학년 부모님들은 대부분 학기가 빨리 끝나고 학교가 이러니까 그 휴직을 많이 하세요. 그쵸. 그리고 맞아요. 집에 계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도 돌봄이랑 사교육은 줄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가서 좀 늘어지게 쉬고 엄마나 누구랑 같이 놀이터에 와서 친구들이랑 좀 놀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돌봄에도 학교 돌봄에도 가득 방과 후에도 가득 그래서 이게 애들이 월화수목금 다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럼 엄마는 왜 휴직했을까 이런 고민도 좀 있고 잠깐 쉬시고 싶어요. 그렇죠. 아니 생각은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계속 뺑뺑이는 사라지지 않고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좀 여유 뒹굴면서 오늘 뭐 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내일 누구 만나지? 이런 쓸데없을 것 같은 이런 생각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자기 시간도 좀 이렇게 보내야겠다라는 걸 해야 되는데 누군가 주어진 시간표대로 애들이 쭉 끝까지 보내니까 그런 점들이 좀 아쉽네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학원 뭐 예체능이 됐든 뭐가 됐든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학원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통제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학교가 애들한테 힘든 이유가 종치면 앉아야 되고 그 종에 따라서 뭔가 움직여야 되는 게 애들한테 굉장히 피곤한 일일 텐데 그게 학교 끝나고도 반복이 되면 사실 행복하지는 않겠죠. 그 뭐 축구라든지 뭐 축구 아들들 둘이시니까 축구 맞아요. 클럽 이런 거 보내셨었죠. 네, 저는 가장 어릴 때 시작했던 게 초등학교 1학년 때 축구를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아까 선생님들 얘기하셨던 거랑 비슷했던 게 애들이 다 각기 흩어져 있으니까 축구를 하고 싶어도 모이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축구 클럽을 제가 묶으면 12명을 최대 묶어서 보냈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때만큼은 좋아했던 게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뭐 기술을 배우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냥 공놀이를 하는데 이제 그 축구 클럽에 있는 거기는 자기 운동장이고 거기서 이제 즐겁게 놀 수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은 들죠. 저런 것도 돈 내고 배워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모이지를 않는 이런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돈 내고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요? 운동은 돈 내고 배워야 돼요. 가르칠 자신이 없으면 돈 내고. 그쵸. 어설프게 가르치면 서로 피곤하거든요. 네. 내가 잘하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동네에서 배드민턴, 그러니까 아빠랑 딸이랑 뭐 아빠랑 아들이랑 배드민턴 치는 걸 가끔 봐요. 많죠. 네, 많은데 서로가 행복할까 이 생각이 많이 그래요? 들어요. 공주로 다니기가 바쁜데. 맞아요. 뭘 잘못 치면 완전. 그러니까 랠리 2번이 안 되는데 저거를 왜 서로 피곤할 텐데 왜 저러고 있나. 돈 내고 배워야 되는 게 좀 있는 제대로.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축구는 돈이 안 아까워. 그러니까 운동은 저도 좀 어머님들 많이 시켰으면 좋겠는 게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로
커가지고 중학생이 돼서도 지금 새까맣게 타서 운동장에서 뛰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어릴 때부터 안 했으면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가 안 됐을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제대로 배우고 운동을 좀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건 좀 해도 괜찮다고 봐요. 네. 그래서 그 시민들이 운동, 체육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공적 지원을 확대하는 거, 뭐 이런 요구가 사실은 일반적이 되는 게 맞죠. 네, 맞아요. 아빠가 딸이랑 배드민턴 치느냐고 서로 화나지 말고. 제가 이제 저희 그 조카가 미국에서 있다가 학교를 이제 잠깐 있다가 왔는데 그 친구가 거기서 너무 좋았던 게 미국에 있는 초등학교들은 야구 리그를 학교별로 하는 거예요. 스포츠 클럽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그 친구는 그냥 학교를 다니면서 운동으로 뭘 선택했는지 야구를 했는데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지금 야구 선수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는 야구의 이 상황이 너무 다른 거예요. 거기는 모든 친구들이 그냥 즐겁게 하는 야구였는데 여기는 선수가 아니면 맞아요. 야구를 할 수 없고 그 선수 생활 너무 힘들고 이게 좀 그렇죠. 차이가 있어서 체육이나 이런 거 관련된 사교육 시장이든 모두 우리나라 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운동은. 그 예체능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자기 삶을 좀 풍부하게 만들고 즐기는 걸로 다니면 되는데 우리는 막 그 피아노 학원을 일단 가면 피아니스트를 만들겠다는 목적 같은 그런 목표로 막 이렇게 막 콩쿨 내보내고 막 콩쿨부터 이렇게 하고 또 학원도 공부를 못하는 거가 있으면 부족하니까 학교에서 따라가기 힘들면 뭐 개인적으로 개별학습이든 사적학습이든 뭐 보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것들을 조금만 보충해주면 좋은데 다른 아이보다 한 발 앞서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막 선행학습을 막 3년 4년씩 해서 초등학교인데도 고1 수학하는 아이들도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아이의 삶이 자꾸 앞서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계속 힘들 것 같아요. 계속 앞서야 돼. 네. 그리고 저희가 대부분 사교육에서 문제가 되는 건 예체능 뭐 이런 것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국어나 뭐 수학이 됐든 영어가 됐든 선행학습을 시키고 자꾸 그런 쪽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것들이 대부분 많이 문제를 좀 일으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그런 학원들을 이렇게 다니느라고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는 데다가 자연적으로 머리가 크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땡겨서 배우니까 더 과부하가 걸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사교육 특징이 다른 나라도 사교육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교육은 유독 보충교육이 아니라 선행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행이 맞는 아이들이 있죠. 그러니까 맞는다기보다 선행을 감당할 수 있는 아이들이 물론 있는데 걔들은 말 그대로 뭐 한 1% 2% 정도 되는 아이들. 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내 아이가 1%라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애들한테는 버겁죠. 네. 공부하는 재미도 못 느끼고.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계속 쭉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그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쏟아주는 막 이런 걸 계속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이제 어른들도 힘들 거거든요. 그런 그렇죠. 것들은. 그런데 그거를 어린 나이부터 애들이 계속 감당해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고1 들어가면 조카가 국제고를 하나 들어갔는데 3월 말부터 3주에 한 명씩 자퇴를 하고 나간대요. 너무 힘들기도 하고 중학교 때 나름 너 공부 잘한다 이렇게 칭찬받아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외고 특목고 이런 데 그런 아이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왔더니 최고가 아니야. 근데 즐기지도 못하겠어. 그렇죠. 뭐 최고가 아니면 그냥 즐겁게 하면 즐기지도 못하고 최고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낙오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이제 지금 뭐 6월 초인데 4명인가 5명이 그만뒀대요. 한 반에. 근데 요새 인문계도 그런 지경이에요. 인문계도 다른 목적이기도 다양하게 있지만 적응 못하고 공부하기 싫어서 나가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다. 네. 이게 꼭 그 공부를 하는 목적이 최고여야 되고 명문대를 가야 되고 입시여야 하고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가니까 너무 쫓기듯 하니까 즐길 시간이 없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왜 뭐 대치동 막 이렇게 언천 다녔던 아이들이 결국은 고등학교 가서
얘기하신 것처럼 자퇴를 한다든지 아이의 슬럼프에 빠진다든지 공부를 접는다든지 뭐 학교 그걸 등교를 거부한다든지 다양한 것들도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선행을 할 수 있는 친구와 선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친구들은 좀 구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행을 할 수 있는 친구여야 되는데 선행을 해야 되는 친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얘는 선행을 해야 돼.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엄마들이 시킬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대입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계속 상태이니까. 근데 지금은 또 대입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저희 바뀌는 중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저는 지금 막 달려가는 거는 몇 년 전에 있었던 대입이 지금 하고 있는 현재를 위한 건데 이게 지금 초등 저학년이나 초등학생들이 따라간다고 해서 대입에 플러스가 될까? 이거는 잘 아직 모를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좀 다양한 것들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더 확보해 줬으면 좋겠네요. 하고 싶은 시간,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 네, 뭔가를 내가 시간이 남았어. 뭔가를 해야겠어. 라는 시간을 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코너 마무리 드리면서 노래 하나 드릴게요. 뭐 드릴까요? 네, 선우정아 그러려니 이제 하다 이제 옆에 있는 선생님한테 노래를 추천해 줘라 이래가지고 얻은 거예요. 그러려니 하세요. 네, 함께 듣겠습니다. 그러려니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 코너 우리 교육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관해서는 우리 백병부 연구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야기 문 열어주실까요? 네, 사교육은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관련된 논문만 해도 아마 수백 편이 발표가 됐을 거예요. 아주 옛날부터, 그러니까 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교육과 관련된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 주된 주제는 사교육을 받으면 성적이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학부모님들도 사실 궁금해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예전에 나온 연구랑 최근에 나온 연구랑 결과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교육을 받으면 효과가 있다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실제 효과는 없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결론이었고요. 최근으로 올수록 사교육을 받으면 실제 성적이 올라간다는 게 이제 최근의 결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왜 나타났을까를 좀 따져보면 몇 가지 원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교육이 실제로 진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의 사교육이랑 지금의 사교육이랑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중반 이때만 해도 사교육은 사교육을 하는 학원 강사나 과외 선생님들의 수준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알바로 그냥 잠깐 사교육을 하는 학원 강사나 과외 선생님도 있었고 전문적으로 이제 생계를 위해서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전문 강사, 그러니까 아주 쪽집게 강사로부터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주 한정적이었죠. 그 사람이 커버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제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초기의 모습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인터넷도 발달하고 인강 시스템도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타 강사 수업을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다 듣게 된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일타 강사가 제공하는 이거 좋은 표현은 아닌데 어쨌든 성적 올리기에 딱 특화된 그런 사교육이 실제로 성적을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게 이제 최근의 결론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교육이 진화했다. 성적을 올리는데 특화돼 있다. 학원 강사들 얘기 들어보면 내신 성적 올리는 거는 그야말로 쉽다고 얘기해요. 수능 성적 올리는 거는 조금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제 애가 어느 정도 쉽게 말하면 공부머리도 좀 뒷받침돼야 되고 범위가 넓고 그런데 이제 내신은 그야말로 학원 강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주 우스운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주변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엄마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 것 같다는 거예요. 그 교과서가 있고 문제를 이런데 그 시간들을 아이들이 알긴 알아도 그 학원이 이미 쌓아놓은 노하우를
오래 걸리니까 그냥 그걸 돈 주고 산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맞아. 학원 수업 못 들어도 그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학원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사교육이 성적을 올리는데 효과가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사교육이 진화했기 때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사교육을 대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의 태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교육에 대해서 반신반의한 거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그냥 반신반의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나 기대가 주는 효과가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학부모님들 스스로가 사교육의 효과를 본 학부모들이 많아요. 학교 다닐 때.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은 거죠. 내가 애를 그 좋은 학원에 보내고 좋은 과외 선생님을 붙이면 그만큼 성적이 오를 거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고, 그런 믿음이 성적을 올리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학술적으로도 이미 증명이 된 얘기이기는 한데, 선생님이나 아이들이 서로에 대해서 갖는 기대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진다는 연구는 아주 고전적인 연구들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그 지역의 여건이 별로 좋지 않는 학교라 하더라도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서로를 믿고 서로에 대해서 기대 수준을 높게 유지하면 성적이 올라가더라 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결론인데,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사교육에 대해서 갖는 기대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은 본인들 스스로의 경험에 비추어서 학교에 대해서 거는 기대랑 학원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다른 것 같아요. 질적으로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을 올리는 데는 학교보다는 학원이 훨씬 더 효과가 큰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왜냐하면 학원에서는 이게 아이 한 명을 놓치기가 너무 안 되는 게, 얘를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올려서 뭔가를 성취를 보여줘야 이 학부모님이 안 떠나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사교육을 여기저기 저도 이제 어릴 때 받아봤었던 입장에서 저는 그런 제 기준에서는 그런 거 생겼거든요. 이런 건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는 기준이 있어서 제가 어릴 때 받았던 눈높이, 그 여러 개 반복적인 연산 문제 너무 의미 없는데 우리 엄마가 끝끝내 저를 안 끊어줘가지고 제가 그 몰래 숨어가지고 답을 베꼈는데 선생님이 너무 다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제 한 번씩 틀린 답을 쓰고 틀렸다고 채점도 하고 그런 노마우만 늘어가지고 제가 어릴 때 아이들한테 눈높이 같은 건 절대 안 시켰는데 저한테 도움이 됐었던 건 그거. 저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가 원해서 엄마한테 이것 좀 배우게 해주세요 했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수학을 너무 모르겠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했었던 건 도움이 돼서 저는 좀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저거는 아닌 것 같아. 이런 기준이 제 경험치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학부모님들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지금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님들이 사교육 경험한 세대는 맞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사교육을 더 시키는 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교육을 보는 학부모님들의 안목도 높아진 거네요. 맞아요. 저도 좀 그래서 이렇게 설명 들어보면 요거는 괜찮겠다 안 하겠다 제 스스로 좀 판단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대부분 뭐 다다익선 이런 거잖아요. 많이 할수록 좋다 많이 할수록. 이래서 그냥 시간으로 때려 넣죠. 저는 그런 학원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거기서 전기세를 내주고 있는 아이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정말 사교육은 보호자의 그 주대. 맞아요. 그건 좀 있어야 돼요. 철학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그런 게 되게 중요해서 흔들리지 않는. 맞아요. 내 아이를 좀 파악하고 보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랑 안 맞는데도 옆집에 누군 거기 가서 성적이 올랐대. 그러면 또 거기 밀어넣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교육이니까 이것저것 선택할 수 있잖아요. 네, 선택하면 맞아요. 애가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거, 좋아하는 거 그렇게 해서 좀 되게 짧게 자기 시간도 갖고 이렇게 좀 조절하면 좋겠는데 그냥 무조건 시간으로 채워서 밀어넣는 거는 좀 아이도 맞아요. 그래서 그런 학원들 되게 엄마들이 선호하시는 학원이 뭐냐면 숙제를 안 해왔으면 안 보내는 학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학원 숙제를 내준데 얘가 숙제를 안 해왔잖아요. 그러면 학원에 남겨서 그 숙제를 다 할 때까지 그럼 걔가 얘기하신 것처럼 원래 시간이 2시간 학원이었어도 숙제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3시가 될 수도 있고 4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끝날 때까지 그런 학원은 인기가 얼마나 많대요. 이 동네에 지금 있어요. 이 동네에. 그게 분점까지 내고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요. 책임 교육이네. 책임 교육. 애들은 되게 싫어할 텐데. 그러니까 근데 엄마가 이제 그게 학원 숙제를 집에서 엄마가 잔소리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학원 숙제 뭐 해라 안 해도 되니까 그런 학원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뭔가 학원이나 뭐 이런 온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하면서 학원 강사들이 그 움직이는 시장의 규모가 옛날이랑 비교가 안 되니까 그쵸. 기업인 것 같아요. 요즘은 기업이죠. 네. 그러니까요. 여기도 건선동의 메가스타디 네. 요새 반수반 시작했더라고요. 재수 6월부터. 요즘 저기 개강할 시즌이죠. 네,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다 대면 강의가 아니래요. 그 서울 메가스타디의 일타 강사들의 온라인 강의를 같이 들으면서 동시에 들으면서 한다더라고요. 저 여기 근처에 저희 집 근처에 뭐가 생겼냐면 대치동 줌 학원이 생겼어요. 대치동의 줌 강의를 여기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약간 거리적으로 먼 친구들이 그런 걸 듣는 학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요즘은 아이들이 좀 원하면 뭐 EBS도 있고 강남인강도 굉장히 싼 가격에 들을 수 있고 좋은 강의들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효과는 모르겠고 일단 시간 때려박기식만 좀 조심하는 게 좀 좋은데 부모님들이 휘둘리면서 다니는 거 맞는 것 같긴 해요. 이제 누가 이렇게 다니니까 나도 우리 애도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생각하고 아이한테 필요한 교육을 적절히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우리 빼꼼쌤 노래 듣고 갈게요. 어떤 노래 들을까요? 뭐 이제 노래 고르는 게 저한테는 아주 큰 일이에요. 그쵸. 얘기는 저희 수술 잘해요. 노래를 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하여튼 근데 얼마 전에 그 TV 프로에서 싸이가 나왔더라고요. 하여튼 대단한 친구예요. 맞아요. 그래서 싸이 노래를 찾다가 기댈 꽃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기댈 꽃. 네, 이거 같이 듣죠. 네, 함께 듣겠습니다. 현재 중학교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2학년이 되고 보니까 영어와 수학 두 과목에서 특히 성적이 떨어져서 고민이 됩니다. 동네에 작은 공부방을 보내고 있었는데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영어 전문, 수학 전문 학원을 다니더라고요. 학원을 안 보낼 수도 없고 아이는 조금 큰 학원으로 옮기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을 무작정 보내야 하는 건지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학원을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요즘은 학원들이 많지만 아이에게 맞는 것이 어떤 것일지 고민이 됩니다. 이런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많아요. 학원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되니까 어느 기준이 좀 이런 거 좀 보고 하세요. 뭐 주대 있게 하세요. 얘기할 때 좀 이런 거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깨비쌤 어떤 학원을 보내면 좋을까요? 뭐 큰 학원 뭐 아니면 어떤 학원 이런 것 좀 보시면 그나마 나은 사교육이 아닐까요? 이런 거 있으세요? 그 아이한테 맞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둘째가 수학이 안 된다고 그 친구들이 많이 간다는 그 수학 학원에 갔어요. 영통. 근데 너무 빡빡하게 시키는 거예요. 정말 일주일에 2번인가 밖에 안 가는데 그 일주일에 학원 2번을 가기 위한 숙제 시간이랑 해서 일주일을 꼬박 매달려 있어야 되고 아까처럼 뭐 그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런 그 늪처럼. 근데 얘가 거기 딱 2번 갔거든요. 근데 학원 선생님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못 따라가. 근데 이 말도 너무 압박이 너무 심해서 2번 가고 그만뒀거든요. 학원 선생님이 도대체 왜 그만두냐고 저한테 전화해서 애랑 안 맞아요. 안 맞는 너무 힘들대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어머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근데 애가 안 맞는데 뭐 아무리 많이 가르쳐주면 뭐야 받아도 먹을 애가 준비가 안 되는. 그 아이의 능력도 보고 그 학교는 선택할 수 없지만 학원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네네. 친구 따라가는 경우도 뭐 잘 적응하는 애들은 잘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보고 맞는데 너무 빡빡한 걸 싫어하거나 막 그 공부 양이 너무 많으면 애가 버거워하면 좀 작거나 그래서 좀 깊이 알아보고 그냥 시간을 좀 자기 시간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를 아이랑 부모님이랑 의논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밀어넣는 거. 네, 네, 그래요. 그런 기준. 우리 빼꼼 쌤은 어떠세요? 어떤 똑같은 거? 얘기인데요. 비슷해요. 네. 네. 그러니까 애가 스스로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맞는 학원인지 안 맞는 학원인지 본인 스스로 잘 알 텐데 애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그 얘기를 부모님한테 쉽게 할 수 있는 아이가 있고 못하는 아이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렇죠. 우겨서 우리 깨비쌤처럼 2번 가면 난 안다. 나 더 이상 여기 혼자 있다. 그래서 애가 학원을 옮기거나 또는 학원을 새로 시작하거나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진짜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서 결정하자. 뭐 그런 기간을 반드시 갖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학원이 맞는지. 네. 학원은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거고 옮기는 것이 뭐 네가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더 너에게 더 잘 맞는 것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애가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깨비쌤이랑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저희도 이제 동네 영통에 엄청 유명한 학원 수학학원을 보냈는데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보냈더니 애가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제가 먼저 너는 거긴 다니면 자기는 다닐 수 있대요. 근데 아이가 오고 가는 시간이 거의 1시간 반이 걸리거든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해서 그냥 관두고 거기 학원 가지 말고 주변에서 찾아서 넌 중학생인데 뭐 그렇게 멀리 안 가도 돼 이래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는 이제 누구 따라 유명한 학원 분명히 있는데 나한테 맞는 학원, 우리 아이한테 맞는 학원 찾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애들은 학원보다 인강이 맞는 애들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뭐 그런 반드시 어디를 가서 앉아있다고 공부 효율이 높아지는 건 아니어서 네, 그런 걸 꼭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엄청 또 이렇게 잘 지나갔는데 이야기 나누면서 또 어떠셨는지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빼꼼쌤 어떠셨어요? 애들이 수요일 날이 제일 싫다는 게 저는 되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 한편으로는 또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계속 애들을 학원에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교육이지만 이제 아이들은 다 퉁으로 운동도 요새는 사교육처럼 인식하고 학원이고 줄넘기 학원, 축구 학원,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즐긴다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즐기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외국에 가면 그렇게 클럽 야구할 수 있는 동네에 스포츠 시설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운동 잔디밭 같은 데도 있고 그런 공간을 좀 사회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애들이 안전하게 학교 밖에서도 돌아다닐 수 있으면 맞아요. 네. 머물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오늘 얘기 나누면서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건 어쨌든 아이들은 자기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데 그 시간의 주도권을 너무 어른들이 쥐고 있지 않나.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 거 이런 거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우리 학원 열심히 다니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힘내 들으면서 소녀시대 힘내 들으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